자, 시간은 흐르고 이제는 현재 항아리를 뽑을 차례입니다. 위원장님, 원안이의 지금을 콕콕 잡아내는 핵심 질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적자 한번 뽑아주시죠. 네. 현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네.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 예정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민은 안전한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국민이라면 한 번쯤 다 가슴 철렁하고 궁금했을 그런 질문 같은데 어떻게? 정말 안전한가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워낙 많은 부처하고 관련돼 있고 여러 방면으로 다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저희가 관계부처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안위도 거기에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해양 방사능 감시 정점과 조사 횟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 감시 정점 최남단 아래에 감시 정점을 2개 추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조사 횟수를 최대 4배로 확대함으로써 방사능 물질을 더욱 촘촘히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의 방사능 감시와 관련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여 왔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엔 가연님이 한번 뽑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까요? 키워드는 예, 원전 안전관리를 뽑으셨네요. 네, 원전 안전관리 키워드입니다. 원전 안전관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노후 원전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먼저 원전 안전관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의 건설에서 운전, 보수, 그리고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단계에 맞는 안전품 심사 그리고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법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만족해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원전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특정한 사항이 발생하면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후 원전 관리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원전 중에서도 특히 장기 가동 중인 원전은 설비 노후화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평가는 운영허가 이후 매 10년마다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주요 안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포함해서 원전의 설계, 운영, 성능 등 총 1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원전도 꾸준히 검사를 받고 있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남은 질문은 3개인데요. 위원장님 혹시 어떤 질문을 뽑고 싶으신가요? 네, 어떤 질문이든 잘 답변 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사성 폐기물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향후 대책은? 이란 질문이네요. 원전에서는 사용 해결료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 장갑, 비닐,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갖다 이제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과 그리고 또 장갑, 폐비닐, 폐수지와 같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도 많이 나고요, 방사성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원전을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조에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관리된 사용 후 해결료가 최종적으로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처분은 그 산업부에서 방사능 폐기물 그 관리법에 따라서 그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수립이 되면 수립된 것을 근거로 이제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폐비닐, 폐수지 뭐 이런 부분들 다 모아서 이제 드럼에 가둬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안전하게 그 보관 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작업자 보호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저희가 또 철저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독자복은 위원장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네. 나눠서 독자복을 좀 뽑아볼까요? 저부터 먼저 그럼 뽑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방사능 비상입니다. 오, 방사능 비상. 관련된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이란 질문이네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방사능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국가방사능 방제 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방사능방제대책본부가 설치돼서 방사능 재난의 대응, 복구에 관한 총괄사항을 관리를 하고요. 또 현장에는 원전 인근 지역에 현장 방사능 방제지휘센터가 설치가 되고요. 지역에는 또 지역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현장 방사능 방제지휘본부 센터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휘 관리를 하고 또 주민 대피 소개, 또 방사능 갑상생 방호약품을 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주민 보호 조치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관리를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주민 보호를 위한 그 조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14개의 중앙행정부처 그리고 또 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를 해서 현장 응급 의료 지원이라든지 구조 구급 활동, 또 교통 통제, 또 오염 지역 출입 통제, 농축 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뽑은 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독자복, 마지막 독자복을 뽑아서 펼쳐볼게요. 볼까요? 네, 보호를 뽑았습니다. 네, 보호 보호. 뽑았어요. 어떤 것에 대한 네, 보호 키워드일까요? 키워드에 대한 질문도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방사선 관련 일반 국민 및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원안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반 국민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피폭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원료 물질, 또 이를 원료로 제조된 가공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결함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권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돈 침대 사회에서 보시듯이 매트리스라든지 침대, 팔찌와 같은 그런 실제 밀착돼서 사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원료 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를 했고요. 또 국민이 사용 중인 제품의 피폭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갖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대여해서 해보고 싶네요. 그 국내에서 제도되는 그 제품들뿐만 아니라 수입 물품이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항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부적합한 물질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사선 직업 종사자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고 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산업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신데요. 이런 안전한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에서 이제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이 차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방사선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방사선 안전 관리를 통해서 그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기 검사도 수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분들께서는 이제 주기적인 방사선 안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건강 검진 또한 받으셔야 됩니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떤 피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작업하실 때는 항상 개인 소장기를 착용하시고 그 작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관리와 노력들이 뒤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그 피폭 선량이 허용치에 근접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안내를 통해서 주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 허용치를 초과된 경우에는 아예 방사선 취급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규 방사선 물질 사용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활동들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도 현재 항아리를 열어본 소감 5글자로 네.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오전 토크. 네.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오전 토크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였죠? 네, 현재입니다. 현재였죠. 앞으로도 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재난 상황 시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의 안전 장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해도 원전만큼은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군요.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방금 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